오늘은 이제 빅보스맨의 시청자였지만 투자 권유를 받고 결국에는 이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모셨는데요. 이분들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빅보스맨이 이제 평소에 위협이나 협박이나 이런 공격적인 언행들을 했기 때문에 보복이 좀 두려운 면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은 얼굴을 가린다는 점, 그래서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린다고 이분들도 말씀을 하셨고요. 어쨌건 그래서 오늘은 빅보스맨 투자자, 그 중에서도 시청자, 투자자, 피해자입니다. A씨 그리고 네. 이제 B씨인데 어떻게 빅보스맨을 처음 만나게 되셨는지, 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? 예, 저는 유튜브 방송을 처음 접하면서 해외 선물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고, 그러다 보니까 단체 대화방도 있고, 빅보스맨이라는 해외 선물 방송에서 1대1 채팅방도 있었습니다. 그쪽에서 뭐 개인적으로 좀 아픈 과거라고 할까요? 좀 힘든 시기, 이 사람이 조금 힘들고 할 때 그런 이야기 내지 소통을 그 1대1 대화방에다 조금 나눴어요. 그랬더니 이제 방송에서 보여주는 이분의 이미지, 이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 사람의 이미지가 워낙에 많이 있어 보이고 그런 부분이 보이다 보니 그냥 있는 얘기 없는 얘기 하다 보니 어느 순간 한번 보자 라고 해서 남양주 인근에서 한번 보고, 그 당시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FX 마진거리를 본인이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다 투자를 한번 해라. 그러면 내가 월 1할에 이윤을 챙겨줄게. 월 10%. 그렇죠. 굉장히 매력적인 자이네요. 그럼요. 근데 그분이 평소에 굉장히 고급차, 고급 시계, 고급 집, 그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. 그렇습니다. 하다못해 그 자리에도 롤스로이스를 타고 왔으니까. 첫 만남 그 자리에도.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달라. 그래서 얼마를 그러니까 이제 빌려달라기보단 투자를 하라라고 했죠. 투자하라. 예, 투자를 한번 해봐라. 그래서 제가 한 5일 정도 생각은 했어요. 본 적도 없고 이제 한 번 봤고 솔직하게 앞전에 안 좋은 아픔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생각할 수는 없었는데 정말 영혼까지 탈탈 모았다라는 느낌?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투자를 한번 와이프 몰래 했습니다. 우리 A씨님이 너무 힘들 때 마침 빅보스가 굉장히 달콤한 제안을 했고, 보니까 돈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, 그래서 이제 탈탈 모아서 그것도 와이프 몰래 투자를 하게 된 거죠. 투자를 하게 된 시기가 언제쯤이었나요? 그게 올 2월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투자를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나요? 첫 달에 이자라고 하면서 3천만 원을 투자했으니까 1할이라고 했잖아요. 예. 300만 원을 이자라고 줬어요. 바로 너무 달콤했겠네요. 네. 저 입장에서는 한번 투자를 처음 모르는 사람한테 했지만 후회는 없겠다 라는 생각을 첫 달에는 겪었습니다. 근데 그게 달콤한 유혹밖에 안 됐던 한 달이었죠. 두 번째 달부터는요? 두 번째 달부터는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.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. 불안하다. 그래서 회수를 해야 될 것 같다. 그래서 그때 제가 안 될 것 같다. 그러니까 다른 핑계를 대면서 그냥 원금을 좀 다 뺐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. 원금만이라도 달라? 네. 한 달에 10%씩 이자 주겠다 그랬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원금만 빨리 달라? 네. 급한데 써야 되니 그냥 이자 포기할 테니 원금을 주어라 라고 했어요. 그런데 그 이후부터가 이제 심하게 연락 없고 어느 정도냐면은 하루에 한 20통을 전화를 하면은 형이 금방 전화할게 하고 그냥 끊어요. 그런 식의 대화가 몇 달이 계속 갑니다. 그렇게 전화를 20통씩 해도 안 받는데 뭐 그래도 뭔가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왜 회피하는지? 그때 상황들이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. 어느 때는 동부지방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. 뭐 남양주 경찰서다. 군산 경찰서다.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조사를 받고 있더라고요. 조사받는 일이 어느 정도냐면 한 달에 5회 이상? 왜 조사를 받는다고 하나요?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. 아니 무슨 일 때문에 조사를 받아요? 라고 하는데 앞전에 마진거래 하면서 계좌에 보이스피싱 돈이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통장이 막혔는데 뭐 피의자를 잡았다 해가면서 그것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다. 이런 사례도 있었고 그 이외에는 여러 번이 있다 보니까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라서 근데 항상 뭐 검찰청에 들어갔다 영상통화를 합니다. 나 어디야? 출입증을 보여주면서. 검찰청은 맞아요? 모르죠. 그러니까 나 어디야 하면서 이렇게 슬쩍 비추고만 하니까 살짝 보여주고만 빠지니까 그게 거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때까지는 아직은 이 사람을 나는 믿고 있었던 거라 생각을 해요. 2월에 처음 카페에서 만났고 그 이후에는 또 만난 적은 없어요? 그 이후에는 제가 롯데타워로 이사를 한 후 5월하고 6월
이때 한 번씩 2번을 방문을 했습니다. 변제를 해주겠다. 그러니까 전날 저하고 통화를 해서 내일 내가 현금으로 줄 테니까 롯데타워 지금 아파트 이름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시그니엘 네. 그쪽으로 찾아와라. 그러면 내일 너한테 남아있는 잔금 다 줄게 해가지고 방문을 2회를 했습니다. 네. 그 똑같은 이유로. 근데 항상 갔을 때 똑같은 변명을 하면서 돈이 없으니 다음에 줄게. 뭐라고 하던가요? 한 번은 줄게 해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. 내일 동생이 현금으로 찾아줄 테니까 내일 다시 와. 그러니까 1시간 내지 2시간을 소파에서 TV 보고 기다리다가 방송하는 그 방에서 혼자 뭘 해요. 1시간 가까이. 그래가면서 뭐 하는 척 하다가 나와서 미안한데 내일 직원한테 돈 찾아 놓을 테니 내일 다시 와라.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합니다. 그럼 내일 다시 가면 어떻게 돼요? 내일 다시 가려고 전화를 하죠. 준비가 안 됐다고 갈 필요성을 없애버립니다. 그 다음에는 또 2번째 찾아간 건 언젠가요? 2번째 찾아간 게 한 6월 초순이었는데요. 그때도 똑같았어요. 돈이 준비돼 있는 것처럼 항상 오라고 해요. 부를 때는. 근데 막상 가서 기다리다 보면은 돈이 없어요. 다음에 오라고 하고 갑니다. 그렇게 해서 돈을 못 받았고 이제 결국은 뭐 검찰청이다 뭐 경찰청에서 계속 회피만 되고 네.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? 지금 결국은 얼마 전에 들은 사실로는 구속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 이후에는 저조차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길을 찾는 것밖에 없죠. 그렇게 회피하다가 시간이 지금이 돼버린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예, 그럼 이번엔 BC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? 어떻게 처음에 빅보스와 만났나요? 옆에 있는 분처럼 단체방에 있는데 한번 방송하면서 뭐 1대1 카톡 한번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카톡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선물을 받았어요. 치킨 쿠폰 예. 아니면 커피 쿠폰 네 이러면서 이렇게 뭐 잘 사냐 힘드냐 이렇게 물어봤고 저도 뭐 누군지 모르니까 그때 당시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나도 이런 거 저런 거로 힘들다 이렇게 말했더니 야 형 한번 보러 와라 내가 네 이야기 들어주고 내가 너 돈 되는 거 하나 알려줄게 라고 했고 당연히 워낙 이 업계에서는 유튜브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그래서 한번 보면 좋겠다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찾아본 거죠. 그때는 어디서 만났나요? 제가 처음 본 데는 서울숲 아파트였어요. 트리마제? 네. 트리마제가 그분이 사는 곳도 아닌데 왜 불러냈나요? 아니요. 저한테는 이 트리마제가 처음에는 분양이 잘 안 될 때 그냥 여윳돈으로 샀다. 자기는 여기 말고도 집이 몇 채 더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방송으로 쓰고 있다. 그 말을 근데 믿었어요. 워낙 생활하는 모습이 보였고.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만난 다음에 돈까지 투자하게 됐나요? 우선 이 사람이 힘든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좋은 거 너 도와줘야겠다. 앞으로 너 내 동생 해라 하면서 제가 혹할 수밖에 없었던 게 공인을 오픈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브이로그도 많이 올라왔었고 임창용 그분 이야기를 저한테 종이에면서 말해주면서 그 사람도 힘든데 자기가 도와주고 있다. 그리고 같이 사업도 한다.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명품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명품 업계 이름을 또 알려줬고 여기 아니야. 뭐 믿을 수밖에 없었어. 그리고 자기 아들 사진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야기 나누다가 그럼 형이 한번 도와줄게. 그럼 형님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네,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뿐만 아니라 뭐 대부업도 한다. 그리고 뭐 자동차도 대준다.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유명 유튜브들 뭐 관련된 일도 다 하고 옷도 만들고 있다.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처음에 저도 그걸 못 믿었지만 실제로 브이로그가 올라온 게 임창용 그리고 그 오수호 선수 예. 같이 공도 던지고 형 이러면서도 같이 친하게 지내는 모습 그러면서 투자를 해봐라. 나 믿을 놈이다. 너는 내가 봤을 때는 자기밖에 없을 것 같다. 너 도와줄 사람이. 그 말에 저도 이 옆에 있는 분처럼 고민은 했지만 저도 모르게 투자를 하게 된 거죠. 그리고 실제로 첫 달은 바로 돈이 들어와가지고 혹했죠. 그리고 그 이후도 제가 한 3-4번은 만났어요. 돈을 제가 나눠서 냈는데 한번 또 보자. 아까 그 남양주 커피숍이 저도 거기인 것 같은데 근데 또 올 때는 벤츠 하나 뽑고 싶어서 하나 또 뽑았대요. 그래서 또 차가 또 바뀌어서 온 거예요. 정말 돈 많은 사람이구나. 부럽다. 나도 옆에서 좀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도움 받아야고 싶다는 생각에
나머지 금액도 넣었죠. 처음 얼마 넣고 이제 나머지 금액 얼마 넣은 거예요? 처음에는 1,000만 원 넣고 예. 그리고 또 이어서 500만 원 넣었습니다. 근데 두 번째 달부터 계속 이제 늦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연락을 드렸죠, 저도.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한 200이 한 달 더 늦게 들어왔고 전화를 계속 드렸는데도 안 받으셨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시냐 했더니 자기가 너무 바쁘고 사업을 하는 게 있고 계속 회의 중이다. 한 4월달까지는 계속 회의 중이다. 사업 뭐 준비 중이다.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연락 안 받고 근데 돈은 뭐 100만 원씩 연락 수없이 해야 한 수십 번에 한 번 보내주고 그리고 한 4월달 이후부터는 말씀하셨듯이 뭐 보이시피싱으로 인해서 내 계좌가 다 닫혔다. 어떻게 왜 개인 계좌가 닫히냐 하니까 그거 나도 모르겠다. 그러면서 계속 은행 와서 풀린다. 지금 금감원에서 와서 조사받고 있다. 뭐 그러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연락이 안 됐어요. 패턴이 똑같네요. 네. 그렇게 해서 저도 계속 너무 괴로운 상황이었고 힘들었었죠.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된 거네요. 네. 그렇게 빅보스맨한테 지금 하루에 몇십 통씩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럼 빅보스맨은 전화기가 완전 불통이겠네. 계속 완전 불이 났겠네요. 막상 몇 번 보진 못했지만 예. 만나고 있던 그 장소에서도 전화기는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. 받진 않았습니다. 이게 어느 순간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가불이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. 돈은 받아야지 되고 그렇다고 큰 소리를 치고 싶지만 입에서는 안 나오고 그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나는 조용히 사는 사람? 예.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될 사람? 이런 식으로 사람이 뒤바뀌어 있는 상태를 느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겁이 난 건 사실입니다. 왜냐하면 저도 몇 번 들었지만 자기의 친척 중에서도 엄청난 로펌에 있는 변호사다. 그래서 자기 뭐 사기당한 뭐 사건도 맡아주고 있다. 그리고 자기가 경찰 쪽을 많이 알고 있다. 그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이 생각이었어요. 아, 위문터를 박히면 돈 못 받겠구나. 내가 그럴 힘도 없을 것 같고 솔직히 보복? 이런 게 무서웠어요. 그래서 저도 이 인터뷰 참여하기 전에 항상 말씀드렸듯이 오픈되는 게 싫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고요. 보복당하는 게 싫어서. 외형적으로 좀 무서워 보이긴 하잖아요. 그죠? 맞습니다. 온몸도 문신도 있었지만 근데 그걸 떠나서 저는 정말 이 사람이 뭐 그쪽 조폭 이쪽도 다 알고 있고 실제로 뭐 식구들 후배들 다 그쪽이라고 하니까 뭐 저는 그런 쪽에서 일을 안 하니까 모르죠. 그 말에 겁을 먹었습니다. 그렇다면 빅보스의 거짓말 중에서 또 기억나는 게 있다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? 제일 짜증이 났었던 예. 지금 은행이야. 지금 은행이야. 이 레퍼토리 많이 나왔어요. 지금 은행이야. 몇 시까지 넣어줄게. 조금만 있어. 이후에 연락이 안 됩니다. 근데 더 짜증날 수밖에 없는 게 어찌 보면 똑같은 레퍼토리예요. 똑같은 은행이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멘트를 날리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. 예. 뻔히 안 들어올 걸 알아요. 근데 조금의 기대를 하고 있죠. 오늘은 들어줄까? 저도 똑같습니다. 뭐 1시에 줄게. 새벽 1시에 줄게. 저는 그날 그러면 밤을 새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카톡 남기고요. 그러면 적당히 하라고 답변이 오고요. 내일 줄게. 내일 모레 줄게. 지금 직원이 은행 갔어. 야 근데 또 안 될 것 같다.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런 거 말고도 막 자기 집 사진도 보내주고 그래서 그런 집 사진들이 뭐 오늘 마루공사 했어.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어요. 왜 마루공사한 걸 보내줘요? 돈은 안 보내주고? 그걸 모르겠어요. 근데 제 지금 생각해보면 믿음을 주려고 한 거 아니었을까요? 빅보스맨과 관련된 기억 중에서 그럼 마지막으로 좀 기억 남으신 게 있거나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은 아니면 뭐 빅보스맨한테 이것만 기억하면 이제 사기 안 당한다 빅보스맨한테.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느낀 건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변한 걸 수도 있는데 빅보스맨 같이 아무 이유 없이 내 주머니를 불러줄 사람은 절대 없다. 저는 그게 너무 기억이 나고 좀 더 그런 게 이 사람은 가족 이야기도 많이 해줬거든요. 왜 그렇게까지 해서 그랬는지를 솔직히 너무 궁금하고 그런 거를 절대 다른 사람들은 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꼭 빅보스가 아니더라도 어느 누군가 투자를 해봐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자기 뭐 가족 사진 사생활 이런 거 다 오픈하면서까지 투자를 받는 거면 두세 번 의심을 해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. 현재는 이제 빅보스맨이 구속이 된 상태인데 오래 살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현재 구속됐는데 이제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. 웬만하면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런 사람은 세상을 너무 못되게 살아오는 사람 같아요.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많이 줬다. 네. 그렇군요. 이제 뭐 다른 또 피해자분을 만나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음에 만나볼 피해자가 있다면 또 한번 물어볼게요. 뭐 어떤 방식으로 또 전화를 회피했는지 뭐 또 겹치는지 아닌지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마지막으로 빅보스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? 솔직히
화가 많이 나요.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지 모를 정도로 화가 많이 나고요. 저는 아까 전에 여기 옆에 있는 분 말씀처럼 저처럼 당한 사람들이 그 기사도 봤는데 수십 명이라고 봤거든요. 그런 사람들이 좀 다들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제 작은 바람이지만 이런 게 많이 또 공론화되고 기사화돼서 또 여기 옆에 계신 분께서 또 많이 알려줘서 이분이 좀 죄값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. 솔직히 제 지금 생각입니다. 알겠습니다. 뭐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은 저한테 메일이나 뭐 카톡 보내주면은 또 다음에 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? 네. 끝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20만 가자!